장갑차와 궤도 차량 생산 및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Military Factory 200이다. 두 기업 모두 이집트 군수생산부 산하기관이다. 이집트는 왜 K9을 선택했을까? 이집트는 이미 2009년에 포병 시스템 개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2011년부터 이 지역에 불어닥친 민주화 열풍과 혁명, 그에 따른 내전이 수반된 소위 아랍의 봄을 겪으며 이집트의 포병 시스템 개혁 노력은 거의 10년 동안 연기되어 왔다. 알케나니는 2017년 당시 이집트군 자주포 공급업체로 선택받기 위해 프랑스 넥스터의 시저, 대한민국의 K9 썬더, 러시아의 퀄리치아 SV, 그리고 중국의 PLG-45 간의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집트 정부는 각 자주포 시스템들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고 마지막까지 남은 시저와 K9이 총력전을 펼친 끝에 결국 K9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집트 지상군은 현재 미국에서 만들어진 M109 자주포의 A2, A3, A5 버전을 운용하고 있다. 작가이자 군사연구원인 압델 하미드 하피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이집트의 노후화된 자주포 부대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펜스 뉴스에게 이집트가 보유 중인 미국제 자주포들 중 일부는 1세대 시스템이며 이미 퇴역을 했거나 이집트 군수생산부에서 SPH-122를 현지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이집트 지상군이 필요로 하는 야전 효율성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개량을 거친 M109들은 사실상 자주 추진을 하지 못하는 장갑 곡사포가 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집트 군수생산부가 M109A2 차체에 러시아제 122mm 포를 장착하여 개조한 모델이 바로 SPH-122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집트 국내 기술로 개조한 뒤 기동성을 상실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장갑 곡사포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자주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참고로 M109 자주포의 A6 버전이 팔라딘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전략연구센터의 국방 전문가인 아흐마드 엘리바에 따르면 이집트의 K9 자주포 구매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공동생산협정을 확보한 것이라고 한다. K9 썬더 자주포는 미국산 자주포와 매우 흡사합니다. 비용이나 기술 이전 같은 이집트 지상군이 요구한 사항에 부합하여 선택된 존재가 바로 이 특별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엘리바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K9 자주포 구매 계약의 성공은 이집트와 대한민국 간의 국방협력 관계가 성장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하피는 엘리바의 설명에 동의하며 K9 썬더가 독일제 엔진, 미국제 탄약, 미국과 독일이 합작해서 만든 포신을 사용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독일이나 미국에서 예비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시스템 전체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K9 구매 협정을 결정한 것은 기술 이전의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지식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이집트 스스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미래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화력 체계를 선호했던 이집트. 현지에서 수행되는 예비 부품 정비와 생산은 방위 산업을 강화하려는 이집트의 노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과의 K9 자주포 거래는 이러한 이집트의 국가적 목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압델 하미드 하피는 이집트군의 군사 교리는 불특의 사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무기 및 예비 부품에 대한 금수 조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무기 공급업체를 다변화시키는 데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집트는 자신의 전투 환경에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운용 유지비와 기술 지원에 있어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이집트 상황과 작전상 요구에 부합하는 쪽을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케나니는 덧붙였다. 알케나니는 현재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M109 자주포만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육군과 해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성능과 더 긴 사거리를 가진 새로운 포병 부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안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대한미사일 체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해군 역시 K9 자주포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9 썬더는 현재 연안 방어군이 운용 중인 M46 야포와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질적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 M46은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130mm 야포로서 사거리는 대략 30km 정도이다. 알케나니의 설명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이고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최대 50에서 60km까지 확장된다. 그는 K9 썬더가 레이저 유도탄과 GPS 유도탄 그리고 로켓 추진 장치를 탑재한 사거리 연장탄을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이집트 포병들이 일찍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의 사정거리와 정확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9 썬더는 로켓 추진력을 활용하여 사거리를 연장시킨 RAP탄 외에 포탄 후방에 가스 발생기를 장착하여 연소된 가스가 포탄의 뒤쪽에 생기는 저압의 공간을 채워줌으로써 항력을 줄이는 항력 감소탄 베이스 블레이드 BB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항력 감소 이중 목적 고폭탄이라고 불리는 K310 DP ICMBB는 엄청난 살상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49개의 자탄을 공중에서 방출하여 넓은 범위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데다 각 자탄은 적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성형 작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관통한 자탄은 차량 내부에서 작은 고폭탄이 되어 폭발하게 됩니다. 북한의 기갑 전력을 제압하기 위해 개발한 포탄입니다만 어째 너무 무시무시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역시 군사력은 전쟁을 억제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은 17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이집트와의 거래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거래에 관계한 정통한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집트 지상군에 공급될 K9 자주포의 수는 대략 200여 대이며 K10 탄약 보급 장갑차 같은 지원 차량도 수십 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2022년 1월 31일에 게재되었던 러시아 군사 전문지 VPK의 기사와 2022년 2월 2일에 게재되었던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최근 이집트 K9 계약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지 생산 공정의 존재 여부, 이집트가 구매할 예정인 K9 자주포와 지원 차량의 대략적인 숫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디펜스 뉴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